자, 이번 주 과제 독서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뭘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흐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문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독서가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죠? 최대한 일관된 기준, 흐름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독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데 이 지문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 맨 앞에 뭐가 있죠? 상식적이란 말이 있어요. 상식은요,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글쓰기에 나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통념이 돼, 통념. 뭐가 되냐면 통념. 그치? 보통 글쓴이가 맨 앞에 통념을 제시하는 이유는 내가 이 통념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알려줄게 라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맨 앞에 통념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알고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의 세계가 오케이. 요 세계가 주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세계에 대한 글이 되겠지. 그 다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케이. 생각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 그런 통념이 있대. 하지만 회의론에서는 오케이. 뭐 나왔니 얘들아?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요. 회의론. 자, 사람 이름이나 학문 이름이나 학파 이름, 뭐뭐 단체 이름 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관점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럼 당연히 회의론과 관련된 관점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쭉 내용 읽어봤더니 바로 그 뒤에 보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 줄 모른다는 가정을 뭐한다? 옹호한다. 말을 바꾸면 회의론은요, 세계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이게 당연히 뭐가 될까? 이게 회의론의 관점이 되는 거죠.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오케이. 데카르트가 회의론과 관련이 있대요. 자, 또 뭐 나왔지? 사람 이름 나왔지?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오케이. 그는 방법이라는 걸 만들어냈대. 그럼 정리하면 회의론은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데카르트는 의심이라는 걸 제시를 했대. 자, 이게 혹시나 잘 모를까봐 글쓴이가 뭐 하고 있다?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걸 가리킨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지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맨 앞에 통념을 제시하고요. 이 통념과 관련 없는 관계가 없는 회의론을 제시했어요. 즉 통념에 반대되는 회의론을 제시하고 그 회의론과 관련된 관점 그리고 관련된 철학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문단이 딱 끝났을 때 너희는 적어도 회의론과 데카르트가 어떤 관점, 어떤 방법을 갖고 있었는지 이 정도 내용은 밑줄이 쳐져 있어야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그가 의심한 누구 나왔니? 그 나왔지?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봐. 당연히 누굴까? 그는 데카르트가 됩니다. 의심한 첫 번째 범주의 지식은 감각에 의해서 생긴 지식이다. 오케이. 자, 내용 읽어봤더니 뭐 나오고 있어? 바로 첫 번째란 말 나오고 있지. 자, 이런 말 등장하면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가 생각한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게 바로 감각적 지식이라는 거죠. 그걸 데카르트는 의심했대요. 그 다음 뭘까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보시면 휴대전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의자에 앉아있다는 사실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 그 두 가지 내용은 다 뭐 할 수 있는 거니?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감각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것들. 그치?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게 환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게 꿈속에서 보고 있는 내용에 불과할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왔니? 따라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뭐 한다는 걸까? 의심한다는 거겠지. 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약간 논리적인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색깔 좀 바꿔서 여기 파란색 부분이지. 파란색 부분. 얘가 뭐가 되는 거고 1번이 되는 거지. 색깔이 안 보인다. 좀 다른 걸 바꿔볼게.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고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2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의심하는 지식이다 해서 3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뭐 하고 있다?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의심하는 지식이 된 거야. 그 다음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우리 지식 중 수학의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보자. 당연히 이 부분에다 밑줄을 쳐야겠죠. 그 이유는 이 문단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 뭐 나왔었죠? 그가 의심하는 지식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감각적 지식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었지? 첫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가 있을 거고요. 많게는 세 번째까지도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봤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데카르트가 의심하고 있는 바로 수학적 지식, 두 번째 범주의 지식이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할게. 두 번째. 앞에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됐나요? 자, 악마가 존재하여 어쩌고저쩌고 된대요.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대. 됐지?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데카르트가 의심하는 지식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감각적 지식, 두 번째는 수학적 지식. 자,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뭘 썼다? 첫 번째라는 흐름을 알려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는 적어도 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가? 어떤 지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오케이.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 없는 바로 범주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를 쓰는 거야. 즉 앞의 내용과 다르다고요. 그럼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얘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가 의심하는 범주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 없는 범주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어떠니? 서로 다른 거죠. 뭘 보이고 있는 거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 배웠습니다. 어떤 글이 있다고? 대조하는 글. 자, 이걸 정리하시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그 세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의심할 수 있는 경우와 의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상이 나오고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조하는 글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조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유를 제시하고 있네요.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없다. 아, 왜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 논리적인 내용들을 다 가져오신다면 나는 보여요. 그치? 그 다음 나는 내가 만약에 없다면 악마가 나를 속일 수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같이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런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가 않다.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얘기하는 거야? 글쓴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전체인 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 문단의 주어가 뭐였지? 세계. 그 다음 누구 나왔지? 회의론가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름과 학문 이름 나왔죠. 뭘 파악했지? 관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세계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의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단 뭐 나왔지?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식의 범주 몇 가지? 두 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감각적 지식. 두 번째는요, 소학적 지식이 나왔죠. 세 번째 뭐 나왔었지? 그러나. 앞에 나왔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 자,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게 있다고 했었죠. 바로 뭐? 나라는 존재.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같은 말이 있대요. 네 번째 문단. 또 뭐가 나왔지? 그런데가 나왔어요. 즉 앞의 내용과 다르다는 뜻이겠죠. 봤더니 데카르트가 찾은 이런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가 않대요.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보자.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다음에 뭘 가리키는 걸까? 바로 요걸 가리키는 거죠. 사람 존재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 자,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내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오케이, 뭐 하고 있니? 질문 제기하고 있죠. 질문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뭘 찾아야겠어? 답변을 찾아야겠지. 내용 쭉 읽어봤더니 뭐야? 5분 전에 나와 그 다음에 5분 후에 내가 서로 같대 다르대? 다르대. 봤더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 문단.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한다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데카르트는 완벽한 의심론자는 아니었다. 회의론자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뭐하고 있니?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자, 일치톡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하는 거? 그대로 확인해 주는 거. 반면에 추론 같으면 뭐 하는 거? 네, 유사한 내용을 찾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 1번. 회의론자들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세계가 환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회의론자로 말 나왔고요. 감각, 그 다음에 세계, 환상이란 말 나와 있지? 자, 이때 중요한 거. 회의론자로 말은요, 이 글에 여러 번 등장하니, 한 번 등장하니, 여러 번 등장하고 있지. 반면에 감각적이란 말, 세계란 말, 환상이란 말, 이런 말들은 한 번 이상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문단 보시면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거. 두 번째 2번.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 의심이 불가능한 지식을 찾고자 했다. 네, 맞죠. 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질적인 내용을 찾고자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데카르트는 꿈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감각적 경험을 부정했다.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네,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고요. 4번. 데카르트는 의심을 통해 사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그렇지.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5가 되고요. 5번. 데카르트의 회의론은 데카르트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었다. 아니지. 데카르트의 견해를 부정했던 건 누구죠? 이 글 안에서는요, 글쓴이 자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고요. 그 다음 6번. 데카르트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의심에 받겠군이라고 했었지. 어떤 내용이 있었지? 2 더하기 3은 5라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5가 되고요. 자, 7번. 데카르트는 오감을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환상이라고 여겼군. 아니죠. 감각적 지식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지문의 내용이 정반대로 나왔지. 그래서 뭐가 된다? X. 8번.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수학적 지식을 의심하는 건 불가능하겠군. 지문의 내용 보시면 수학적 지식이 악마의 존재를 통해서 부정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X. 9번. 데카르트는 사람의 존재를 불변한 것으로 여긴 것 같군. 네, 글쓴이가요, 데카르트의 관점을 깔 때 뭐라고 했었지? 5분 전에 나와 5분 후에 나는 다르다 얘기했었지. 근데 데카르트는 5분 전이나 5분 후나 똑같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번은 5가 되는 거죠. 10번. 데카르트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해 의심했다면 좀 더 철저한 회의론자가 됐겠군.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잘못 만들었는데,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다 뭐 했죠? 의심을 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뭘 생각을 안 했지? 5분 전과 5분 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지. 그런 측면에서 나의 영속성이라는 것까지 모두 다 생각을 했다면 얘는 더 뭐가 되겠어? 완벽한 회의론자가 됐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답지와 관계없이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번 주 첫 번째 독서 지문에 대한 해설 및 정답 설명이었습니다.